자, 보면은 이제 특강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지분경매 실전 투자 종합교육과정은 첫 번째는 특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분경매를 투자할 때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의 지분경매가 나왔다면 이 아파트나 또는 뭐 주택이나 상가 등에 보면 다양한 임차인들이 여럿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일부 지분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주택 또는 이게 상가 건물의 지분 경매에서는 여러 명의 그 임차인이 이제 거주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경우 우리가 이제 낙찰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주택 같은 경우 다가주택이라든가 또 단독주택 또는 이제 아파트 이런 거 또는 상가 건물 같은 데에는 임차인이 여러 명이 거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임차인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할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 이제 보면 대항력과 또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주택이나 이 상가 건물이 그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5분의 3을 소유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5분의 1, C가 5분의 1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럴 경우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다가구주택 있는 상가 건물이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소유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데 분석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A, B, C가 누구냐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을 기호로 그냥 간단하게 구분해 놓으니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A가 3분의 2,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이제 5분의 1. 이 주택 같은 경우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그리고 이러한 주택 같은 경우는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경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해서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거주자가 누구냐? 거주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첫 번째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할 때, 이게 채무자, 요 A 지분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에, A 지분이 경매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지분 경매에서 요 A 지분이 지분 경매에서, 요 A 지분이 지분 경매에서 누가 거주하고 있냐면 A가 거주할 때,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자인 A가 거주할 때에 권리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채무자 겸 소유자가 아닌 다른 B나 C가 다른 공유자가 거주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다른 공유 지분권자가 거주하는 경우, 즉 B가 되겠죠. B. 이번에는 다른 이제 이 공유자 A, B, C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할 때, 세 번째는 임차인이 거주할 때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첫 번째는 채무자금 소유자가 거주할 때에 이거를 내가 낙찰받았을 때에 인수할 권리나 인수할 권리 또는 금액이 있는지, 두 번째는 명도 대상, 내보낼 수 있는지, 명도 대상인지, 대상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항상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주택, 하나의 상가 건물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게 채무자 겸 소유자, 경매가 되는 지분에 그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할 수도 있고, 다른 B와 C 다른 공유자가 거주할 수도 있고, 그리고 A, B, C가 아닌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알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공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때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 그 A, B, C가 전체가 공동 임대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썼는지, 아니면 A가 임대인, B, C는 동의만 했다든가, A는 임대인이고 B가 동의만 했고 C는 동의 자체를 안 했는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이 지분 경매에서 그 완성을 이루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모르게 되면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한 사람이 거주한다든가, 뭐 아파트에 한 사람이 거주한다, 임차인 한 사람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3명이면 그에 따라서 또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입찰 들어가지 못하고, 뭐 농지나 뭐 이런 거나 토지, 나대지 이런 경우만 더 입찰할 수밖에, 임차인이 없는 물건에만 입찰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입찰 들어가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특강을 시행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이런 지금 강좌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강좌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보름 내에서 한 달 정도는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보름이나 한 달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또 이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못 보니까 최소한 그 유튜브 사정에 따라서 한 보름 정도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제 해서 여러 번 봐서 기본 지분 경매에서, 지분 투자에서 기본 ABC에 해당되는 지금과 같은 특강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채무자 겸 소유자인 A가 거주하고 있을 때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인수할 권리나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 또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를 두 가지 갖고 분석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설명해 주면 이런 거죠. 지분 경매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첫 번째로 정리를 해 주면은 그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할 때, 두 번째는 채무자 소유자 아닌 다른 공유자가 거주할 때, 마지막으로는 임차인이 거주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임차인을 거주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지, 또 임차인이 거주할 때에 A, B, C 전체를 공동임대인으로 해서 거주하는지, 아니면 A가 임대인, B가 임대차에 동의했고 C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할 때, 권리 분석 방법은 그런 걸 낙찰받았을 때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어서 내가 총 낙찰받고 나면 입찰 심한 가격에 입찰서에 기재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 또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이걸 갖고 분석. 내보내지 못한다면 점유권은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권리의 침해를 또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손실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하니까 지금 같은 방법을 제가 몇 번에 거쳐서 이 반복을 해서 설명을, 지금에서 이와 같은 공부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를 낙찰받았을 때는 꼭 지금 같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경우 요거를 낙찰받으면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한번 보죠.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는 건 제일 먼저 경매나 공매에서 전체 지분이 매각이 되든 또는 일부 지분이 매각이 되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권리가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죠. 말소 기준 권리. 그게 보면 이렇게 여기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그 4월 10일 날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이다. 근저당이 4월 10일 날 설정이 됐다. 뭐 여기도 맞죠. 4월 10일 날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4월 10일 날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다. 이럴 때 A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A 채무자금 소유자가 5분의 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사용수익권은 민법 265조에서 공인물의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반수는 사람 숫자에 의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 비율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3이면 과반수는 51%가 돼야 돼요. 50%는 과반수가 되지 못해요. 51%가 되니까 50%를 조금 넘어야 돼요. 50.0000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즉 51%가 돼야 되는 건데 여기는 과반수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단독으로 자기 지분 갖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B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맺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계약을 말소 기준권 이후에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의 뭐 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이 권리는 자기 지분을 매각하면서 소멸되는 거죠. 자기 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이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집을 판 거죠. 그걸 일반 매매로 파나 경매로 일반 매매로 파나 경매로 매각하는 우리가 법정 매각이라고 하죠. 법정 매각. 그러면 이거를 팔았을 때에 또 이게 B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효력은 어떤가?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이 B와 C한테는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것만 매각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거를 낙찰 받으면 A가 B하고 C하고 계약을 맺었던 이런 임대차 계약은 소멸시키지 못해요. 그럼 이거를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낙찰 받으면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가를 보면은 어차피 A 지분에서 인수할 권리는 없어요. 또 인수할 금액도 없고 이런 경우는 인수할 금액이나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A가 거주하고 있을 때 A를 내보낼 수 있느냐?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러면 내보낼 수 있냐면 이 A 지분은 5분의 3을 낙찰자가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A가 B와 C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는 소수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렇게 과반수 지분을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는 소수지분권자와 계약한 효력밖에 없고 왜냐면 자기의 지분의 5분의 3의 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뺐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분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B와 C하고 계약한 임대차 계약 효력밖에 없는데 그 계약은 낙찰자는 5분의 3 지분권자고 이 임대차 계약은 이제 5분의 2 지분권자밖에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왜? 민법 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는 과반수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권리 분석을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과반수 지분을 낙찰받았으니까 뭐 이제 이 B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매도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소수 지분을 낙찰받은 거죠. 여기서 보면은 계약을 이렇게 자기의 사용수익권은 이 뭐 말소 기준권 이전이든 뭐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분 경매로 매각이 되면 자기 지분권 같은 경우는 낙찰자에게 취득되니까 1번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 인수 금액 또는 권리가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내보낼 수 있는지 명도가 하는 명도 가능 여부. 자, 이거 보면 이런 사람인데 A가 단독으로 이 주택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단독으로 이 상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냐? B와 C의 동의로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B와 C하고 계약을 맺죠. 그럴 때 말소기준 권리 날짜보다 먼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가서, 근데 이 말소기준 권리는 B와 C 지분에는 효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B와 C와 계약을 맺든 그 이전에 계약을 맺든 이 근저당권의 말소기준 권리는 이거에 침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낙찰받게 된다면 어쩌면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보면, A 지분을 내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A가 B하고 C하고 계약을 맺은 것 갖고는 그 A가 인수할 권리나 금액은 없는 거예요. 나는 A 지분만 낙찰받은 거죠. 그러나 A가 B하고 C하고 계약 맺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3분의 2 지분이 되죠. 후순위도 이것도 3분의 2가 되고, 왜냐면 이 말소기준은 여기 효력을 미치지 못해. 여기만 설정된 거니까. 그랬을 때에 내보낼 수는 없어요. 명도가 불가능한 거죠. 명도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A는 자기 지분을 낙찰자에게 이제 팔았지만, 매각했지만 아직까지도 B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3분의 2 지분권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낙찰자는 3분의 1 지분권자로서 이 과반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A를 명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권리는 있지만 소수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은 있지만 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하거나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용수익하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부당 지분은 있지만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그 지분권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부당이득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 청구할 수 있냐 하면은 A한테 청구할 수 있죠. A는 B와 C 3분의 2 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효력만 갖고 있지만 자기 지분은 팔았고 자기 지분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때 반환하지 않으면 이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채권 감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같은 경우를 보면 이거랑 비슷해요. 이 사람이 보면 요거는 1번 인수할 권리나 또는 내보낼 거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뭐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이런 권리 같은 경우 어차피 뭐 다 소멸되는 거니까, 그럼 B하고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A를 낙찰받은 사람은 인수할 권리는 없어요. 내보낼 수 있냐? 낙찰자도 2분의 1이고 이 임대차 계약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면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가 못되죠. 2분의 1 지분권자가 다른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 맺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를 구하는 것도 정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을 배제시키고 하는 행위는 보존행위에 해당되죠. 관리행위는 과반수로 정하니까 관리행위는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에 불법행위를 배제시킬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보존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2분의 1 지분권자는 낙찰받았을 때는 과반수로가 못되기 때문에 관리행위는 못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는 거죠. 과반수 사용수익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수지분권자 상대로 인도명령 시청에서 강제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사례는 채무責임 소유자가 거주할 때 권리 분석은 지금같이 분석하면 되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채무자금 소유자가 아니라 B와 C가 거주할 때,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다시 전체를 지우고 다시 해보도록 하죠. A 지분이 경매가 되어서 매각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B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이런 거 지금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담고 지분 투자할 때 항상 이제 해야만이 권리 분석할 때 복잡하지 않죠. 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데서 지분 경매로 투자하면 우리가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지분 경매가 이루어진 거죠. 지분 경매. 첫 번째 사례는 인수할 권리 또는 인수할 금액이 있는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보고, 두 번째는 명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말소 기준권, 여기서는 말소 기준과 중요하겠죠. 말소 기준권